2025년 6월 중국의 한 경매장.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낙찰을 알리는 망치 소리를 기다립니다. 낙찰가는 우리 돈으로 무려 약 2억 500만 원. 하지만 그 주인공은 금덩어리도 명화도 아닌 고작 작은 인형 한 점이었습니다. 그 인형의 이름은 바로 라부부. 이 캐릭터는 홍콩 출신 일러스트레이터 카식룽이 만든 세계관, 더 몬스터의 북유럽 숲에 사는 원숭이 요정들을 주인공으로 한 캐릭터로 중국의 피규어 회사 팜마트가 독점으로 생산해 판매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내부에 뭐가 들어있는지 알 수 없는 랜덤 박스로 키링을 판매하기 시작하면서 컬렉터들의 눈에 띄기 시작했죠. 라부부가 폭발적으로 인기를 얻은 건 바로 이런 뭘 뽑을지 모르는 랜덤 박스의 설렘과 희귀 피규어를 찾는 재미 덕분이었습니다. 팜마트는 여기에 한정판 시크릿 버전으로 사람들의 수집욕을 자극했고 언박싱 영상이 SNS에서 퍼지며 열풍이 번졌죠.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라부부는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설레는 경험 자체를 판매하는 브랜드 캐릭터가 된 겁니다. 현재는 라부부의 시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전 세계 젊은 층들 사이에서 컬렉터 시장을 형성하며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특히 블랙핑크의 리사와 로제, 팝스타 리안나 등 많은 유명인들이 SNS에 라부부를 올리면서 인기가 더 높아졌죠. 라부부의 금액은 2만 원대부터 몇십만 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는데요. 희귀한 제품은 경매장에서 1억 원 넘게 팔릴 정도로 그 가치가 높습니다. 라부부는 이미 장난감 수준을 넘어서서 재테크도 가능한 하나의 작품으로 취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로 현재 팜마트는 라부부가 속한 더 몬스터즈 라인이 전체 매출의 35% 이상을 차지하는데요. 2025년 상반기 기준 순이익은 전년 대비 약 400% 급등했고 이는 거의 라부부 효과나 다름없죠. 하지만 가격이 높이 치솟으면 자연히 모조품들도 느는데요. 실제로 올해 영국 세관에서 압수된 약 66억 원치의 위조 장난감 중 91%는 가짜 라부부였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최근에는 패션 브랜드 반스와이어 버페 제품을 출시했는데 3만 개 한정이라는 희귀성으로 인해 약 11만 5천 원이던 가격이 약 285만 원까지 뛰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현상들을 통틀어 볼 때 지금의 라부부는 단순히 귀엽고 독특한 인형이 아니라 소유하면 돈이 되는 예술품처럼 여겨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득 이런 의문이 듭니다. 이 인형의 인기가 이대로 영원할까요? 우리는 이미 여러 번 영원히 오를 것 같았던 수집품이 하룻밤새 휴지 조각이 되는 걸 보아왔습니다. 그들의 공통점 또한 지금의 라부부와 같은 희소성이었고 결말은 폭락이었죠. 오늘은 이처럼 온라인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었다가 한순간에 거품처럼 꺼져버린 디지털 시대 최초의 수집품 버블을 만든 인형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90년대 미국 세계 최초의 수집품 버블을 만든 인형이 탄생했습니다. 그 주인공은 1995년 시카고의 작은 회사 타이가 단돈 $5에 내놓은 천인형 비니 베이비였습니다. 원래는 그냥 아이들 장난감이었죠. 하지만 2년 뒤 이 인형이 미국 전역을 휩쓸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인형에 더 열광했던 사람은 아이들보다 오히려 어른들이었습니다. 인형을 판매하는 마트 앞에서는 새벽부터 줄이 늘어섰고 운송 트럭이 새 물량을 싣고 오면 차를 몰고 그 뒤를 쫓는 사람들까지 생겨났죠. TV 뉴스엔 비니 베이비 도난 사건이 나오기도 했고 심지어 인형을 보험 상품처럼 다루기도 했습니다. 몇몇 수집가들은 집보험에 수집품 보장을 따로 추가해 자신의 인형 목록을 사진이랑 영수증까지 모아 감정가를 제출했죠. 혹시라도 도난이나 화재가 나면 보상받기 위해서였습니다. 또한 고가의 인형을 잘 보관하기 위해 집안에 인형용 내화금고나 습도 조절 박스까지 들여놨습니다. 이 비싼 인형을 다른 사람에게 보낼 땐 운송보험까지 들었죠. 고작 $5짜리 장난감으로 출발한 작은 인형이 어느새 보험까지 들어야 하는 귀한 재산이 되어버린 거죠. 그런데 그렇게 예쁘지도 않은 이 인형에 사람들은 왜 이렇게까지 열광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희소성 마케팅에 있었습니다. 회사 창립자 타이워너는 사람의 심리를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는 매번 이번 모델은 이달까지만 팝니다. 라던가 다음 달엔 새로운 캐릭터로 바뀝니다. 같은 말을 반복했죠. 단종이라는 단어가 인형마다 붙었고 그 순간 사람들은 지금 안 사면 평생 못 살 거라는 생각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때부터 비니베이비는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투자 상품이 됐습니다. 특히 비니베이비 버블을 폭발시킨 진짜 불씨는 이베이였습니다. 비니베이비가 탄생한 1995년 같은 해에 세계 최초의 온라인 경매 시장 이베이가 등장하면서 세계 최초의 대중수집품 버블도 태어나게 된 거죠. 그전까지는 희귀한 물건을 사려면 직접 매장을 찾아다니거나 잡지를 통해 우편 거래를 해야 했는데요. 하지만 이베이가 생기자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누구나 희귀한 물건을 올리면 전 세계가 그 가격 변화를 실시간으로 지켜볼 수 있게 되었고 그 순간 희소성은 데이터로 사람들의 욕망은 눈에 보이는 숫자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사람들의 심리를 확실하게 폭발시켰습니다. 이베이에는 거래 완료 인증글이 넘쳐났고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쌓인 인형 더미를 노후연금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가격은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정가 $5짜리가 $20, $50, 어떤 건 $500까지 뛰었죠. 1998년쯤 되자 일부 희귀 모델은 $1000를 넘겼고 공장 오타판이나 단종판은 $5000 이상에도 팔렸습니다. 특히 1997년 출시된 프린세스 다이애나 추모곰은 전 세계적인 상징이 됐습니다. 보라색 몸통에
하얀 장미가 새겨진 이 인형은 다이애나의 마지막 눈물이라는 별명으로 불렸죠. 언론은 그 곰을 역사상 가장 비싼 천조각이라 표현했습니다. 1997년 무렵에는 이베이 전체 거래의 6%가 비니베이비였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이로써 비니베이비는 인터넷이 만들어낸 최초의 디지털 버블이란 타이틀을 갖게 되었죠. 1998년 타이사의 매출은 10억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단 3년 만에 장난감 회사가 1조 원을 벌어들인 겁니다. 비니베이비 억만장자 타이워너는 잡지 커버를 장식했고 잡지사들은 그를 칭송하기 바빴습니다. 심지어 그 시절 미국 뉴스에서는 이혼법정에서 부부가 바닥에 인형을 쌓아두고 하나씩 나눠 갖는 장면이 등장하기도 했죠. AP통신은 그 장면을 보고 투기의 초상이라 묘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거품은 더 이상 오래갈 수 없었습니다. 타이사는 그 폭발적인 인기에 취한 나머지 결국 공급 조절에 실패하고 말았죠. 사람들은 사실 진짜 희귀한 걸 모으는 게 아닌 희귀하다고 믿는 걸 모으고 있었던 것뿐이었는데요. 1998년 이후 새 모델이 한 달에 수십 종씩 쏟아졌고 단종됐다던 인형이 색깔만 바뀌어 다시 나오기 시작하면서 그 믿음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단종은 이벤트가 아니라 홍보 문구가 됐고 희소성은 그저 환상이 되어버렸죠. 그 결과 시장에는 비니베이비가 넘쳐났고 서로 자신의 인형이 더 희귀하다며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공급이 넘쳐나자 수요는 한순간에 식었고 가격은 순식간에 무너졌습니다. 즉 초기에는 타이사가 공급을 잘 조절해가며 희소성을 만들었지만 마지막에는 그 희소성을 스스로 무너뜨린 셈이었죠. 그러던 1999년 타이사는 돌연 비니베이비 생산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마지막 물량을 사기 위해 몰려들었죠. 매장 앞은 전쟁터였습니다. 하지만 불과 몇 달 뒤 회사는 갑자기 생산을 재개하겠다고 공표하며 방향을 틀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의 기대는 허탈로 바뀌었고 시장은 무너졌죠. 단 하루 만에 가격이 절반으로 떨어졌고 몇 달 사이에 90% 이상 폭락했습니다. 어제까지 500달러 하던 인형이 오늘은 10달러에 쌓여 있었죠. 시카고 트리뷴은 당시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백만 명의 투자자가 봉제 쓰레기를 쥐게 됐다. 결국 비니베이비 열풍은 2000년대 초 완전히 사라지게 됐습니다. 수천 개의 종류 중 정말로 가치가 남은 건 초기 생산분, 공장 에러판, 그리고 태그가 완벽히 보존된 소수의 인형들 뿐이죠. 그 몇 개만 여전히 몇백 달러에서 1000달러 사이를 오가며 거래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비니베이비들은 그저 추억용 인형으로 창고에 잠들어 있죠. 이 사건은 단순한 장난감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은 희소성을 믿었지만 그 희소성은 진짜 부족함이 아니라 기업이 설계한 인위적인 공급 조절일 뿐이었죠. 사람들은 진짜로 부족해서가 아니라 기업이 만들어낸 인위적인 희소성에 열광했던 겁니다. 이번 달까지만 판매합니다. 다시는 안 나옵니다. 이러한 문구가 사람들의 불안을 자극했고 지금 안 사면 손해본다는 손실회피 심리와 남들보다 먼저 사야 한다는 우월감 욕구가 결합했죠. 여기에 이베이의 등장이 결정타를 쳤습니다. 누가 얼마에 샀는지 어제보다 오늘 얼마나 올랐는지가 실시간으로 보이자 사람들은 인형이 아니라 수익 그래프를 보기 시작했죠. 숫자 앞에서 비니베이비는 더 이상 장난감이 아니라 재테크 수단, 즉 작은 투자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커뮤니티는 그 열기를 증폭시켰습니다. 이번 제품은 곧 단종되어 지금 사두면 값이 더 오를 거예요. 이런 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었고 그 말이 실제처럼 퍼지자 다음 날엔 정말로 가격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확신했죠. 이건 진짜 돈이 되는 거라고요. 기업은 그 반응에 취해 매달 새로운 한정판을 쏟아냈고 결국 희소성은 진짜가 아니라 반복된 연출이 되었습니다. 비니베이비의 광풍은 이렇게 탄생한 겁니다. 희소성의 마케팅, 인간의 심리, 그리고 인터넷이라는 무대가 만들어낸 세계 최초의 디지털 재테크 버블이었던 거죠. 수집은 투자로, 투자는 욕망으로 변합니다. 비니베이비는 우리에게 분명 보여줬습니다. 희소성은 금이 아니라 불이라는 것. 적당히 다루면 따뜻하지만 욕심을 내면 금세 타오르고 결국 모든 걸 태워버린다는 것을요. 오늘날의 라부부도 본질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팜마트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희소성에 대한 신뢰를 지키는 일이죠. 라부부가 보여줘야 할 건 한정판의 개수가 아니라 정말 오래 기다릴 만한 가치입니다. 이를 위해선 먼저 출시 속도를 줄이고 품질을 높여야 합니다. 너무 자주, 너무 많이 내면 희소성은 금세 빛을 잃죠. 또한 생산량과 재출시 계획을 투명하게 공개해 소비자가 속지 않았다는 신뢰를 갖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라부부를 단순한 장난감이 아닌 작가의 작품 세계로 확장시켜야 합니다. 상품이 아닌 예술로 인식될 때 라부부는 일시적 유행을 넘어 컬렉터블 아트 브랜드로 자리 잡을 수 있죠. 마지막으로 리셀 시장을 공식적으로 관리해 가품과 과열을 막고 건강한 2차 시장을 만들어야 합니다. 결국 라부부가 지켜야 할 건 희소성이 아니라 그 희소성을 믿을 수 있는 진정성입니다.